그러니까 이게 PC에 빨리 너네 공장 업그레이드해서 생산하라 이거야. 생산해. 부품해준다니까 우리가. 우리 완제품 안 팔어. 폴란드에서 이렇게 물꼬가 터졌잖아요. K2PL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뭐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를의 엑스파일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굉장히 덥잖아요. 더워서 좀 짜증이 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에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의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점, 생소했던 점, 그리고 얼마나 상대가 바보짓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이었죠. 폴란드 국방장관하고 현대 로템 사이에서 K2 전차 2차 계약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2차 계약 규모가 65억 달러가 나옵니다. 여러분 65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8조 8천억이에요. 8조 8천억.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시죠? KF-21 개발비가 8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초대박이 터진 건데 계약 내용을 잘 보면 K2GF라고 있어요. 이 GF가 뭐냐면 GF 갭 필러예요. 갭 필러 뭐예요? 틈새를 메우다. 사실 땜빵이야. 땜빵. K2GF 117대와 그 다음에 폴란드를 위해서 개발된 K2PL이라고 있거든요. K2 전차 폴란드 버전. 요거 63대를 포함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차량을 포함해서 이런 곳을 뭐 다 만들어서 폴란드한테 납품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조 8천억이 된 건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상 가장 큰 수출 금액입니다. 이제까지 초대박이 뭐였어요? 천궁2였어요. 이게 사실 폴란드하고 계약이 뭐냐면 원래 계약이 우리가 폴란드하고 몇 대 계약했어요? K2 전차 처음에 1000대라고요.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 이렇게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1차 계약에서는 우리가 180대를 우리가 직접 납품하는 걸로 했죠. 1차 계약한 거 180대 중에 현재 폴란드 도착한 게 133대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2022년에 계약했거든.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 3년 안에 다 납품 완료하는 거예요. 요 180대를. 그럼 1년에 몇 대씩 해야 돼, 여러분들? 60대씩 해야 돼요. 60대씩. 근데 지금 133대 갖고 올 연말까지 180대 완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2차 계약이 있었는데 2차 계약은 이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납품하는 건데 원래는 이거였어요. 180대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우리 군이 쓰고 있는 K2 전차 똑같은 걸로 180대 일단 급하니까 먼저 주고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 내에서 K2PL이라고 해서 훨씬 지금 K2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폴란드군이 요구하는 사항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820대를 폴란드 내에서 라이선스 면허 생산하는 거였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이 폴란드 이 업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폴란드 업체 이름이 뭐냐면 PG제사예요. 이 PG제사. 이 폴란드에서 이제 전차나 뭐 자주포 같은 거 양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K2PL 820대 하는 거 현대 로템 현대 로템에다가 그 직도입 그거 물량 아예 안 주고 820대 우리가 다 하자.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다 하자. 이렇게 딴질렀어요. 당연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왜 이래 얘네들 이상한 짓을 하네라고 했는데 마침 여러분들 우리도 정권이 바뀌었고 폴란드도 정권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게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결정이 안 되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우리도 실사단이 갔어요. 우리도 실사단이 폴란드에 갔어. 그 PG제사 그 보러 현재 실사단이 가서 보니까
인프라가 엉망진창인 거야. 야, 너네 지금 이런 인프라로 전차, 특히 K2PL이라는 최첨단 전차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니? 얘네가 면허 생산하잖아요. 면허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얘네가 폴란드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요 핵심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요. 근데 PG제사가 주요 핵심 부품도 우리가 할래 막 이랬다고.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가서 실사해봐서 너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볼게라고 했는데 가만히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PG제사가 이제 열받았지. 그래서 어떻게 야 우리 정부에서 실사 나오면 얘가 달라지거든. 폴란드 정부에서도 실사가 나왔어. 근데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되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 2차 계약에서 폴란드 정부가 자국의 PG제사의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어떻게 되냐. 야 일단 2차 계약도 180대인데 2차 계약 180대인데 야 지금 너네가 K2PL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2차 계약도 어떻게 1차 계약 때 했던 거 있죠. 우리 대한민국 육군용 K2 그거 그대로 들여와라. 그래서 이게 뭐야? K2 이게 GF예요. 갭필러. 사실. 그리고 요거 먼저 들여오고 난 다음에 K2PL 63대만 이제 뭐야? PG제사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PG제사에서 K2PL을 생산할 때 핵심 부품은 뭐? 우리 한국에서 직도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단순 조립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굉장한 거. 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전차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증설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좀 첨단화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천하의 독일도 지금 뭐예요? 3년 전부터 우리 전차 생산 라인 늘린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지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첨단 전차 생산 라인을 확보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중요한 건 지금 서방에서 이렇게 최첨단 전차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천하의 독일도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생산성에서 우리하고. 그 다음에 1차 때하고 같은 수인데 2차 때가 더 가격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폴란드가 또 요구한 게 있어서 뭐냐면은 K2 전차뿐만 아니라 K2 전차 기반의 군안 전차, 공병 전차, 교량 전차 이런 것까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 K2 전차 차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차대에다가 모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폴란드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 K2PL 전차는 우리가 K2EX라고 수출형이거든요. 이거는 가격의 차원이 달라요. 우리 K2 전차 우리 육군에 납품하는 게 대당 약 한 13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파는 거 있죠. K2GF. 폴란드에 직접 파는 거. 요거는 대당 얼마일까요? 대당 200억. 200억. 일단은 뭐가 붙어? 로켓 배송비가 일단 붙어요. 그렇죠? 로켓 배송비가 좀 붙고 그 다음에 전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수 지원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200억. 야, 200억은 비싸다 그럴 것 같죠?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또 독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이 생산하고 있는 최신형 전차, 특히 레오파드 2의 최신형이 뭡니까? 레오파드 2 A8이에요. A8. 레오파드 2 A8이야. 요거는 여러분들 대당 단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당 단가가 470억입니다. 470억이에요, 여러분. 470억. 우리가 미국한테 아파치 헬리콥터 사올 때 얼마? 대당 5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용 헬리콥터만큼 전차가 비싸진 거예요, 독일제 전차가. 그런데 아파치 헬리콥터는 전차 때려잡잖아요. 아파치 한 대당 전차 8대 잡을 수 있거든. 그런데 얘는 500억, 얘는 470억.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이제 폴란드를 위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K2PL은 얼마일까? 이거 해봤자 280억입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안 두드릴 수가 없잖아요.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낫겠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유럽을 휩쓸고 있던 레오파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잖아요. 실전 결과도 신통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K2하고 레오파드하고 성능 비교 실험 막 하고 났는데 결과표 보니까 뭐야? K2가 나은데? 그리고 결정적인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뭐가 안 돼요? 생산이 안 돼요. 왜 생산이 안 될까? 냉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모든 나라가 군축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독일이 야 전차를 주문한 전차를 만들 때 우리가 전차를 굉장히 느린 속도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없이 늘어지겠죠? 그럼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거 납품받는 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야 지금 이 물량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버티라고? 싫어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납품 하청받은 업체가 재하청 주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어떤 회사가 독일에 있는 회사한테 재하청 주면 상관없는데 독일에서 하청받은 회사가 스페인에 있는 회사한테 재하청을 주고 그럼 스페인에 있는 그 회사는 어디에다가 저기 어디야 뭐 포르투갈 같은 데나 아니면 그리스 같은 데도 또 재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급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거미줄처럼 얼기설키입니다. 얼기설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뛰죠. 그리고 중간에 어느 업체 하나라도 생산에 차질이 빚으면 갑자기 모든 생산 라인이 스톱돼 버려요. 재하청 받은 그런 업체들도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가지고 못해 단가 올려줘.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레오파드 2 전차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생산성은 좋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몇 대? 4대 나와요. 스웨덴 얼마 전에 독일하고 계약했거든요. 44대인가 이렇게 주문했는데 6년 후에 받아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동유럽 국가들은 특히 폴란드, 슬로바키아, 막 이런 루마니아, 체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러시아제 전차 T-70이나 T-80 같은 거 전부 다 우크라이나 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신규 전차 들여와서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눈이 어디로 가? 자꾸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폴란드의 PG 제사가 또 앞으로 우리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 PL을 우리가 납품하겠다. 슬로바키아나 이런 데다 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 와서 사인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거치지 않고 폴란드가 마음대로 생산을 해서 팔아제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K2PL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은 전부 다 우리나라 현대 로템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왜냐?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앉아서 돈은 버는 앉아서. 폴란드들이 알아서 마케팅하고 알아서 다 띄워주고 부품이요 개별 공급되잖아요. 그럼 완제품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완제품 사는 거하고 자동차 어디 가서 수리하면서 개별 부품 사는 게 단가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PC에 빨리 너네 공장 업그레이드해서 생산하라 이거야. 생산해. 부품 해준다니까 우리가. 우리 완제품 안 팔어. 우리 부품 공급 해준다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폴란드는 우리는 폴란드하고 손잡고 서로 뭐 해야 돼? 윈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폴란드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제 쭉쭉쭉 뻗어나가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란드에서 이렇게 물꼬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지금 K2PL 폴란드 버전 나오면서 그 다음에 지금 폴란드하고 슬로바키아하고 사인까지 했거든. 슬로바키아의 K2PL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뭐다? 걷잡을 수 없어.